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는 부동산값 상승이라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통용화되었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어렵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값만 나홀로 상승이라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참조해 봤습니다. 전문가들 모두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서 집을 매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택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 다니길 꺼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부의 규제가 그 공포가 더 크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집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구매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부동산 보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으로 자금이 몰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중저가나 비규제 지역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금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저가 시장과 청약 시장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아파트값이 소폭의 상승을 하였고, 메르스 때는 메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적은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2016년 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겠죠. 전세금을 받아서 낮은 이자를 받느니 월세를 선호해서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국 전세 수급 지수 추이를 보면 금리와 상관없이 전세 가격도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고가 아파트가 값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게 되면 서울 강남이나 마포의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